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기타 주요 문제, 몇 문제 좀 여러분 좀 어려워했을 법한 거 같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3번 가겠습니다. 자, 33번의 답은, 네, 3번인데요. 이게 뭐, 연결사 문제입니다. 연결사 내지는 연결어 문제인데요. 이것도 잘 보시면은 뭐, EBS 파이널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예, 이것도 제가 우리 이제, 대성학원의 우리 학생들한테, 오프라인에서, EBS 파이널 교재 채택해가지고, 몇 주, 강의를 하면서, 이제, 요 지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내용이 좋으니까,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특히 이제 출제가 된다면, 뭐, 요렇게 출제가 되겠다고 제가 몇 문제 찍어드렸는데, 그 중에, 적중했던 문제죠. 저한테 대성학원에서, 오프라인에서 배웠던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이 연결사 두 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다, 이런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은, 33번의 내용은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뭐 어떤 이 혁신이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이렇게 혁신을 할 때,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십시오.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No matter how good your product is, remember that perfection of an existing product is not necessarily the best investment one can make. 자, 여기에, the perfection of, 네, 제 칠판 한번 보세요. 네, 현재에 존재하는, 현재에 있는 어떤 물건의 상품의 perfection, 완벽을 기하는 거죠. 지금 있는 것을 다 잘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혁신의 한, 종류죠. 그죠? 예. 지금 이제 우리의 뭐 시스템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교통 시스템을 더 개선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 뭐 그런 걸 완벽을 기해서 완벽하게 만드는 거.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꼭 최고의 투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밑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the Erie Canal이라고 해서요. 자, Erie 운하라고 하는 겁니다. Erie 운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운하를 갖다가 4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막 너무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완성될 때쯤 되니까 철로가 생겨버린 거죠. 그죠? 기차가 생겨버리니까 이 운하를 통한 운송이 그냥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운하를 잘 완성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짐을 옮기고 사람을 옮기고 하려고 그랬는데, 완벽을 기해서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정작 그것이 철로가 생기니까 운하 자체가 별로, 효용이 떨어져 버린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B 뒤에 나와 있는, when the fuel cell becomes the automotive engine of choice. 자, fuel cell이라는 거 뭐, 연료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어떤, automotive engine, 네, 자동 엔진의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the car companies focusing on automotive 아니죠. The car company is focusing on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죠. 네, internal, 자, 칠판 한번 보시면, combustion engine이라는 거. 이게 연소라는 말이거든요. 안에서 연소시키니까 내연기관입니다. 이 내연기관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여서 내연기관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거 해보면 뭐합니까?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면은 내연기관이 없어질 건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요.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Innovation requires noticing signals outside the company itself. 네, 그 회사의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여기서 컴퍼니라는 말로 바꿨군요. 본문을 조금 따듬었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현재의, outside the present. 네, 현재 외부에서 오는 사인. 그죠? 다시 말하면, signals from the future. 미래로부터 오는 사인.
signal.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signals in the community, environment, and the world at large. 이렇게 문장을 좀 따듬었군요. 본문을 좀 따듬었네요. 자, 그래요. innovation은 이런 전체적인 시대적 감각을 타라 이것이 그래 요지였어요. 전체적으로 혁신을 할 때는 이걸 갖다가 현재 있는 걸 완벽하게 따듬을 거냐, 아니면 시대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곧 철로나 아니면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거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변경할 거냐, 완벽하게 만들 거냐, 이런 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후반부에 나오는 요지로 빈칸 문제가 요지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A, B에 제가 동글뱅이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그 두 개 연결사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A에 나와 있듯이 A는 보세요. Erie Canal 나올 때 예를 든 거예요. 자, 현재 존재하는 것에 완벽을 기하는 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예를 들어 A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Erie 운하. 자, 얘가 하나 더 나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 하나 더 추가하면서 likewise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likewise. 자, 이와 유사하게 그랬어요. in addition 같은 말인데 앞에 나와 있는 Erie 운하와 유사하게, 왜 유사하냐 하면은 Erie 운하가 지금 철로가 나온다는 걸 생각 못하고 Erie 운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투자한 게 멍청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어때요? 전기 자동차 막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맨날 내연기관의 완벽을 기하는 그런 것도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었어요. 네, 계속해서 35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35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요. 그죠? 참 안타깝게 해도 35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 어휘력을 키워야 되겠다. 어휘력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의 내용이 지금 잘 보시면요. 주제 문제인데요. 사실 뭐 주제라는 거는 글의 중심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말한 거긴 한데요. 근데 이제 주제라는 것도 그냥 막연히 주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제는 거꾸로 요지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의 요지를 파악해서, 자, 예를 들어 이 글의 경우는 뭐 habitat, 그 서식지에 관한 건데, 뭐 서식지라는 것이 뭐 한 방에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되게 이렇게 서식지가 아주 gradually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어려운 글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2번을 잘 보시면은 2번의 정답인데 2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shrinks of habitats. shrink라는 말이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서식지의 줄어듦, 서식지의 축소와 and its consequences. 그리고 그것의 뭐예요? 그것의 결과. consequenc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결과라는 뜻과 중요성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shrink는 축소죠, 축소. 지금 잘 보시면은 이런 단어들을 잘 몰라가지고 2번을 못 고른 학생들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뭐 결국 가는 쪽은 4번이겠죠. 그죠? 4번에 보시면 habitats. 서식지라는 말도 나오죠. species. 네. 어떤 뭐 종. 그죠? 뭐 서식지와 종 사이에 relationship, 관련. 서식지하고 생물의 종 사이. 뭐 결국 뭐 서식지가 없어지면 종도 멸망한다. 뭐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골랐겠죠. 그죠? 그렇지만 더 좋은 답은 뭐였어요? 서식지가 축소되고 줄어드는 것 자체가 어떤 생물의 종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말이죠. 더 좋은 답이 2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를 놓친 학생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어휘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선택지이죠. 빈칸도 그렇죠. 주제나 제목 같은 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꾸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거든요.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딱 나와버리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억울하게 틀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예비 고3 학생들 어휘력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번 시험을 통해서 꼭 명심하시고 이제 고3 수험 생활 1년 동안 그냥 내 공부의 70%는 단어를 암기하는 데 쓰겠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짚어볼 문제는 이제 조금 뒤로 많이 넘어가세요. 42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번이 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네, 42번의 정답은 5번인데 자, 5번인데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자, Richard Dawkins and John Krebs argue that. 네, 이 두 사람은 주장했다. Although in som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서 it might be appropriate to describe. 자, to 이하 괄호 한번 쳐봅니다. To describe, 묘사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죠. 오케이? 자, to describe animal signals as. 자, describe A as B.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자, 동물들이 주고받는 사인을, signals, 신호를 뭐로 묘사하는 거죠? as transferring information. 네,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묘사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in many other, perhaps most cases. 자, 조그마한 괄호 하나 쳐보겠습니다. in부터요, cases까지. 자,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자, 때로는 말입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보내는 신호를 뭐로 해석하는 게, 뭐로 묘사하는 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 동물이 이렇게 하면 야 조심해 도망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거 괜찮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경우 아마도 most cases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고 뭐예요? There would be such conflict or interest. 네, interest 관심 사항의 conflict 갈등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Between signaler and receiver. 네, 시그널을 보내는 동물과 receiver,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동물 사이에 interest, 관심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요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지?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네, such와 that이야가 연결돼요. that이야 할 정도의 그런 갈등. 오케이? that이야. It is more accurate to describe. 자, 이번에 뭐요? 그것이 뭡니까? 역시 to describe 괄호 칩니다. to부터. 네. To describe the signaler as signaler를 뭐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As attempting to manipulate the receiver. 네. 신호를 받는 동물을 manipulate. 네. 조작하는 거죠. 네,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건데요. 자, rather than just inform it. 네, 정보를 그냥 이렇게 리시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알려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리시버를 조종하고 조작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제일 첫 줄부터 여기 방금 읽은 데까지가 7줄입니다, 여러분. 7줄짜리 문장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읽을 수는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끊어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한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보통은 어때요? 보통은 어떤 동물이 신호를 보낼 때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신호를 보내겠죠. 사람처럼,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알려주려고.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시그널을 보내는 동물이 시그널을 받는 동물을 manipulate, 조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적절한 묘사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the anglerfish. 네, anglerfish라는 놈이 이 물고기가 that dangles a worm-like bit of skin. 네, 벌레 지렁이 모양으로 생긴 그런 피부 조각을 dangles 이렇게 매달고 있는 이렇게 매다는 놈이 있어요. In front of a small fish. 작은 물고기 앞에 그걸 매달아 놓고 and catches it. 자, 그 물고기를 잡아요. Because the smaller fish snaps at the worm.
네, 그 작은 물고기가 snap at 하면 탁 낚아챈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anglerfish라는